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대통령 취임 이후 최대 규모로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샌프란시스코에 주 방위군을 투입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처럼 중국과도 공정한 무역협정을 맺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경주 에이펙에 참석할 때 김정은 위원장과 판문점 등에서 깜짝 만남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이 올해 캘리포니아주의 독감 유행이 심각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발뮤다 더 토스터 프로.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미 전역에서 대통령 취임 이후 최대 규모로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시위를 강력히 비난했지만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이번 주 안에 종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재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토요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역대 최대 규모로 벌어진 노킹스 시위.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 도시들의 주방위군을 투입하고 폭력적인 이민 단속을 벌이는데 분통을 표출했습니다. There's just a really clear pattern. Trump is disregarding our Constitution and trampling on people's rights, and he's doing it in order to give huge giveaways to his billionaire friends.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시위가 급진 좌파 광신자들의 자금 지원을 받은 가짜 시위라며 시위대는 미국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은 왕이 아니며 단지 나라를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일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t looks like it was. We're checking it out. The demonstrations were very small, very ineffective, and the people were whacked out. When you look at those people, those are not representative of the people of our country. 20일 넘게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은 이번 주 안에 마무리될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케빈 애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CNBC 인터뷰에서 노킹스 시위가 끝난 만큼 민주당도 셧다운 종료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A lot of our friends in the Senate have said that it was just bad optics for Democrats to open the government before the No Kings rally, and that now there's a shot that this week things will come together. 해시 위원장은 아울러 미중 갈등 속에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의 이번 주 회동이 오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아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샌프란시스코에 주 방위군을 투입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샌프란시스코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며 병력 파견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가 한때 세계 최고의 도시였지만 지난 15년 동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며 주 정부 내에서도 연방 개입을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LA를 시작으로 워싱턴 DC, 테네시주 멤피스 등에 주 방위군을 배치했으며 시카고와 포틀랜드 등에서는 법원의 제동으로 계획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샌디에고 인근 5번 고속도로 상공에서 진행된 미 해병대 포병 실사격 훈련 중 포탄 한 발이 예정보다 일찍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순찰차에
포탄의 금속 파편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사고 직후 해병대 상황을 통보했고 추가 실사격 계획은 취소됐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고속도로 상공에서 위험한 훈련을 진행한 것은 백악관의 허영심에서 비롯된 무모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사고가 난 부근에 있는 캠프 펜들턴에 벤스 부통령이 방문하려던 일정과 맞물려 계획된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처럼 중국과도 공정한 무역 협정을 맺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는 아직 대미 투자금 등을 놓고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인데도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의 때 중국 시진핑 주석과 만날 것이라면서 공정한 무역 협정을 맺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Having a fantastic deal with China, it's going to be a great trade deal. It's going to be fantastic for both countries, and it's going to be fantastic for the entire world. 중국의 100% 추가 관세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선 미국과 거래하지 않으면 중국은 큰 곤경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항공기 부품 공급 중단으로 중국을 위협할 수 있다고 압박하는 동시에 호주와의 광물 협정 등으로 중국에 대한 희토류 의존도를 낮춰 나가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In about a year from now, we'll have so much critical mineral and rare earths that you won't know what to do with them. They'll be worth about $2.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합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유럽연합, 일본과 함께 한국과 공정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worked out a very fair trade deal. Japan, we worked out a very fair deal. South Korea, where I'll be meeting President Xi, we worked out a very fair deal. 한미 관세 협상의 경우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를 놓고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끝난 것처럼 말해왔습니다. 현재 한미는 이달 말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 협상을 타결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할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 등에서 깜짝 만남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미국 측 준비팀 10여 명이 이미 한국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는 29일 방한을 앞두고 북미 정상이 6년 만에 다시 판문점에서 깜짝 만남을 할 가능성 등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 정부 준비팀 10여 명이 지난주 한국에 들어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북미 접촉에 대비한 미국 측 움직임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판문점을 관할하는 유엔군 사령부는 이달 말 판문점 특별 견학을 중단시켰는데 이 또한 북미 정상회동에 대비한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10월 말에서 11월 초에는 통일부가 실시하는 판문점 특별 견학은 없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유엔사로 문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 임명됐던 조세비온 주한 미국 대사 대리를 케빈 김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로 다음 주 초쯤 서둘러 교체하는 것도 북미 정상회동을 염두에 둔 거란 분석입니다. 케빈 김 후임 대사 대리는 지난 2019년 6월 판문점 북미 정상 만남 때 비건 당시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함께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동과 관련해 현재 구체적으로 파악되는 조짐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2019년 판문점 회동도 트럼프 대통령의 SNS 제안 이후 32시간 만에 전격 성사된 만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습니다. 서로 스킨십을 통해서 과거에 3번 만났던 것을 다시 한번 되살리는 이런 정도의 만남은 판문점을 포함한 특정 지역에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미 정상회동에 대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북한이 이번 주 중 호응하는 의사를 내비치느냐가 관건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비자를 받은 한국인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부 통계를 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미국 비자를 받은 한국인은 24,7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만 200여 명에서 18.3%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특히 사업 목적의 방문 비자인 B1과 B2는
41%나 줄었고 유학생 비자 F1은 11%, 교환 연수 비자 J1은 18% 줄어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심사 강화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올해 캘리포니아주의 독감 유행이 심각할 수 있다고 보건 전문가들이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는 코로나19와 호흡기 바이러스 RSV가 동시에 확산하는 트리플 데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독감 예방의 핵심은 백신 접종이며 지금이 접종해야 할 시기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해 미국 내에서 독감으로 숨진 어린이가 280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90%는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장애를 일으키는 바람에 전 세계 주요 웹사이트와 서비스들이 마비되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아마존에 따르면 이번 장애는 핵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오류로 발생했습니다. 이번 장애로 스냅챗과 링 도어벨 그리고 로블록스 등 게임과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수백만 명의 이용자들이 접속하지 못했습니다. 장애는 동부 시각 기준 새벽 3시쯤 처음 보고됐으며 현재는 복구 작업을 마치고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전 세계 기업과 기관들이 클라우드 의존도에 따라 얼마나 쉽게 마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메릴랜드주에서 어린이 생일 파티 현장에 차량이 돌진해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는 지난 토요일 밤 10시 15분쯤 워싱턴 DC 인근 한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부상자 중 8명은 1살부터 17살까지 어린이였으며 31세 여성 1명이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66세 남성으로 사고 직후 달아났다가 다음 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오클라호마 주립대 캠퍼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어제 새벽 3시 40분쯤 맥앨로이 로드에 위치한 기숙사에서 일어났으며 피해자 중 1명은 재학생으로 확인됐습니다. 총격은 기숙사 복도에서 시작돼 주차장과 도로로 이어졌고 경찰은 이번 사건이 교회에서 열린 파티 이후 참석자들 사이에 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아직 검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다음 소식입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영화 같은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명의 절도범이 사다리 차를 타고 들어가 왕실의 보석들을 가지고 달아난 겁니다. 범행은 단 7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김민표 기자입니다. 루브르 박물관 2층의 깨진 창문 주변에서 경찰이 현장 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외벽에는 절도범들이 이용한 사다리차가 걸쳐져 있습니다. 4명의 절도범은 대담하게도 관람객으로 붐비는 일요일 개장 30분쯤 뒤에 침입했습니다. 프랑스 왕실 보석들이 전시된 곳 아폴론 갤러리가 표적이었습니다. 이들은 강화 유리를 잘라 보석 9점을 훔친 뒤 전동 스쿠터를 타고 재빨리 박물관을 빠져나갔습니다. 불과 7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Ça a été très rapide. Il faut quand même dire que ce sont des professionnels. La criminalité organisée. 현장에서는 범행에 쓰인 용접용 토치와 전동 절단기 등도 발견됐습니다. 범인들이 도주 과정에서 떨어뜨린 나폴레옹 3세 부인의 왕관 한 점은 산산조각 난 채 회수됐습니다.
휴일 박물관을 찾았던 관람객들은 영문도 모른 채 우르르 빠져나가야 했고 일대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They start running and saying, "Get out, get out, get out, get out, evacuate, evacuate." And nobody knew what happened. 박물관 측은 절도범들이 사다리차를 이용해 작업자처럼 접근한 데다 혼잡한 시간대여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보가 뒤늦게 울리는 등 보안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역사에 대한 공격이라며 범인들을 반드시 검거해 유물을 되찾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김민표입니다. 이번에 도난당한 보석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6년 전 노트르담 성당이 화재로 무너졌을 때와 맞먹는 충격이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김경희 기자입니다. 태양왕 루이 14세의 지시로 만들어진 아폴론 갤러리는 루브르에서도 가장 화려한 공간으로 국가의 보석함으로도 불립니다. 왕실 보석들이 주로 전시돼 있는데 절도범들은 이 중 9점을 노렸습니다. 나폴레옹 1세가 두 번째 부인에게 결혼 선물로 줬다는 목걸이는 32개의 에메랄드와 1,100여 개의 다이아몬드로 장식됐습니다.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가 박힌 화려한 티아라는 19세기 초반 왕실의 소장품이었고 범인들이 달아나다 떨어뜨린 왕관 역시 나폴레옹 3세의 부인 외제니 왕후의 것으로 다이아몬드 1,000여 개 등으로 제작됐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도난당한 전시품의 피해액을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예술적, 역사적 가치를 고려하면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란 평가가 나옵니다. C'est vraiment un patrimoine français, mais même universel. C'est un peu comme quand on incendie Notre-Dame. 현지 언론은 박물관 개장 시간에 침입해 보란 듯 보석들을 훔친 이번 사건을 세기의 절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루브르의 도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아폴론 갤러리와 불과 250m 떨어진 곳에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지난 1911년 박물관 직원이 훔쳐갔다가 팔 곳을 찾지 못해 결국 2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유물들은 귀금속으로의 가치만 해도 어마어마해서 절도범들이 이를 녹여서 유통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오늘 새로운 일본 총리가 될 다카이치 자민당 총재가 30년 전 의회에서 했던 발언이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이 발언을 들어보면 일본의 차기 총리가 어떤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도쿄 문준모 특파원입니다. 1994년 10월 12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 초선이던 다카이치 의원이 무라야마 당시 총리를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その日本に過ちがあったと、過去に過ちがあったと総理がおっしゃいます。その責任はもちろん過ちがあったとすれば誰にあるのか、個人名を挙げてお答えいただきたい。当時のやっぱりその軍国主義と言われた日本の国家におけるですね、当時の指導者は全てやっぱりそういう責任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 무라야마 총리의 우문 현답에도 다카이치 의원은 멈추지 않습니다. 50年前の当時の指導者がしたことを過ちと断定して。謝られる権利が現在50年後にこの国を預かっておられる村山総理に終わりだと。私はやっぱりね、この今その日本の国の総理大臣として被害を与えた方々に対してはね、大変申し訳なかったとね、そのやっぱり反省の気持ちはね、表すのは当然ではないかと思うんですよね。 무라야마 총리가 흔들릴 기색이 없자 식민지배가 침략이라는 근거를 대라며 생떼를 부립니다. 何をもって侵略行為というのか、何が過ちなのか、この辺が明確に見えないとですね、勝手に代表して謝ってもらっちゃ困ると。 당시는 무라야마 총리가 식민지배를 침략으로 규정하고 통렬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무라야마 담화를 내놓기 약 10달 전이었습니다. 다카이치 총재는 이후에도 무라야마 저격수로 정치적 입지를 굳혔습니다. 30년이 지난 최근까지 야스쿠니에 정기적으로 참배하며 강경 보수 행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역시 보수 성향의 유신회와 어제 연정 수립에 공식 합의한 다카이치 총재는 오늘 오후 의회에서 신임 총리로 지명될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SBS 문준모입니다.
탁 트인 호수뷰의 아메리칸 시티 청라가 미주 분양을 시작합니다. 각종 쇼핑 및 편의시설과 중고교를 포함한 최고의 교육 환경. 이미 시작된 초대형 부동산 개발 소식과 끝없이 쏟아지는 개발 호재들. 강남까지 환승 없이 갈 수 있는 지하철 7호선역, 도보 3분 거리, 영종에서 청라,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교통 인프라. 아메리칸 시티 청라 분양 문의 818-974-4989 818-974-4989. Blood sugar, a crucial indicator of blood sugar, weight control, the hidden battle inside us all. We have to make this work. Finally, the hope arrives. GL Pro. This will make history. Not your average supplement, formulated to support natural weight management. Backed by science, powered by nature. GL Pro by 정관장.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문화축제 제52회 LA 한인축제가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 문화에 대한 미국 내 관심이 커진 덕분에 다른 국적의 사람들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젠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두영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경찰 오토바이를 선두로 화려한 한복과 북소리가 어우러진 행렬이 이어집니다.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구성원들이 참여한 행진이 LA 한인타운 거리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제52회 LA 한인축제는 LA 한인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은 물론 한국의 각 지자체들도 함께하며 도심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들썩였습니다. 나흘간 열린 이번 축제에는 역대 최대 인파가 찾았습니다. 에스티메이트는 없지만은 우리 생각도 정말 제일 많이 온 것 같고 작년에는 한 35만 명이었었는데 금년에는 거의 뭐 40만 명도 넘을 수 있습니다. 1.5세들이 이거를 오퍼레이션을 하니까는 우리는 한국분보다 외국분이랑 글로벌라이즈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축제에는 최근 높아진 K 브랜드의 위상을 보여주는 290여 개의 부스가 설치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도 참여해 현지 관람객들에게 K-산업의 경쟁력을 알렸습니다. 이어 K-뷰티와 헬스 제품부터 K-푸드까지 한국의 일상 문화를 직접 체험하려는 방문객들로 축제장은 연일 붐볐습니다. 올해는 특히 K-컬처에 대한 높아진 관심 덕분에 다양한 국가와 인종, 커뮤니티의 참여가 두드러졌습니다. It's a wonderful event. I'm getting to learn a lot about the culture and food and people. It's been amazing. 토요일 저녁에는 패창갈 리조트가 주최한 콘서트가 열려 부부걸과 딘딘이 무대에 올라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습니다. K-pop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현재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다양한 또 해외 분들한테 지금 되게 각광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인으로서 너무 자랑스럽고 한류의 장이 더 왕성하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This festival is a fantastic expression of the culture, tradition and community spirit in Southern California. And at Pechanga, we're honored to be part of the celebration year after year. 마지막 날인 어제는 가수 하현우와 YB 밴드가 무대에 올라 폭발적인 라이브 공연으로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개선할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관람객 숫자가 역대 최고였던 데 비해 셔틀버스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이어졌습니다. 엄청난 쓰레기가 제때 처리되지 못했고 화장실이 크게 부족했다는 점은 올해도 지적됐습니다. 따라서 LA 최대 행사로 자리 잡은 한인축제가 LA시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기념해 LA에서 문화의 밤 행사가 열립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기념해 LA에서 문화의 밤 행사가 열립니다. LA 한국문화원은 에이펙 회원간 간의 우호 증진과 문화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28일 오후 5시 30분부터 콜번 스쿨 지퍼홀에서 각국의 문화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전통 공연과 전통 악기 연주 등의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회에서 오는 11월 3일과 4일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이 실시됩니다. 한인회는 선착순 40명씩 예약을 받아 체류 신분과 보험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이 에어버스와 손잡고 예지정비 협력을 강화합니다. 대한항공은 에어버스의 스카이와이즈 프리트 퍼포먼스 플러스라는
데이터 기반 첨단 예지 정비 솔루션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이 플랫폼을 통해 센서와 유지 보수 시스템, 항공 스케줄 등을 통합해 부품 결함을 사전에 예측해 보수 처리하고 비용 절감과 생산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한인 밀집 지역 인근인 티넥에서 오는 30일 차량국 순회 업무가 실시됩니다. 앨렌박 뉴저지 주 하원 의원실은 리얼 아이디와 운전면허증 신청 등을 간편하게 할 수 있다며 이용을 원하는 한인들은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예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는 11월 8일 라스베가스에서 족구 챔피언십이 개최됩니다. 라스베가스 클라크 고교에서 열리는 이번 전 미주 족구 챔피언십에는 세미대한체육회와 대한민국 족구협회, LA체육회, 남가주 족구협회 등이 공동 주최하며 라스베가스 한인회가 후원합니다. 이번 챔피언십은 하와이의 알래스카, 뉴욕, 캘리포니아 등 전국 족구협회 대표팀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안보 분야 국제 행사에서 베트남의 국방 차관이 한국 국방부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사안이 엄중하다고 보고 베트남 측에 항의했지만 이 차관은 이미 한국을 떠난 뒤였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국방부가 매년 개최하는 국제안보 포럼인 서울안보대화. 올해는 지난달 8일부터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렸습니다. 68개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1000여 명이 참가했는데 베트남은 국방차관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행사 마지막 날인 지난달 11일 한국과 베트남의 군 고위직 인사들이 초청된 만찬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SBS에 전했습니다. 다른 국방부 소식통은 술을 곁들인 식사를 마치고 양국 참석자들끼리 인사를 나눌 때 베트남 국방차관이 우리 국방부 여성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베트남 국방차관과 여성 공무원이 만찬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았지만 베트남 차관이 식사 후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국제행사에서 벌어진 유례없는 사건이라 사안이 엄중하다고 보고 내부 대책회의를 거쳐 사건 발생 8일 뒤 주한 베트남 무관을 초치해 항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베트남 측에 해당 국방차관의 행동을 규탄했고 재발 방지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 베트남 무관은 재발 방지의 뜻을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국방차관은 무관 초치에 앞서 사건 다음 날 바로 출국해 사건 조사는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국방부 일각에선 국산 K9 자주포 수출을 위해 베트남 측 눈치를 보는 거냐는 의구심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전남 신안의 염전 노예는 미 국무부도 인권 탄압 사례로 지목하며 한국에 대한 수입 통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착취당한 신안 염전 노예가 또 확인됐습니다. 하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대 장모 씨가 취재진에게 처음 꺼낸 단어는 형사였습니다. 홍대를 막 도와다니게 다 금대하려고 조금 내가 막 홍대까지 안 가냐 엄마. IQ 42, 중증 지적 장애인인 장 씨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염전에서 경찰 단속을 피해 숨기를 반복했던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창을 숨어갖고 산에 가서 숨어갖고 있었지. 20대 후반이던 1988년 경기도 성남에서 실종된 장 씨를 가족들은 죽었다고 여겼습니다. 돌아가신 줄 알고 엄마랑 아버지랑 오빠랑 해서 이제 제사 같은 거 해주고. 그렇게 37년을 지내온 가족에게 지난 7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광주의 한 요양병원 측이 신청한 성년 후견 절차에 동의하냐는 우편물이 날아든 겁니다. 깜짝 놀랐죠. 어머, 오빠가 살아있었어? 뭐 이래가지고 다들 이제 형제들이 난리가 난 거죠. 황급히 찾은 광주 요양병원엔 20대 청년으로 사라져 60대 중반이 된 장 씨가 있었습니다.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발톱이 다 소금에 있어서 이제 빠졌더라고요. 니도 다 이렇게 빠져 있어요. 40년 가까이 장 씨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새벽 4시 나가요. 염지 있고 농사 짓고 다 해요.
장 씨가 말한 이름은 전남 신안군 신의도의 염전주였습니다. 직접 섬에 찾아갔습니다. 염전은 지난해 10월 폐업해 황량했습니다. 일부 주민은 장 씨를 뚜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좀 모여가지고 말도 해갖고 여기 그 일 시킨 사람이 그 요아원에다가 거기 넣었다. 염전을 안 하니까 갈 데가 없으면 들어갔던가 돌아다니고 민원도 들어갔을걸. 이곳이 바로 피해자가 수십 년간 일했던 염전입니다. 그런데 이 염전이 폐업하자 피해자는 바로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통화가 닿은 염전주 A씨는 자기는 오갈 데 없는 장 씨를 돌봐준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봐야 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물어보지 마세요. 확인 결과 A씨는 2019년부터 4년 반 동안 장 씨에게 6,600여만 원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돼 최근 벌금 300만 원에 형 집행 1년 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지난 2014년 염전노예 사건 때도 아버지가 유인해온 지적장애인을 임금을 주지 않고 착취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SBS 하정현입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래 정지 직전 주식을 팔아서 억대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중기 특검이 논란에는 죄송하다면서도 위법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권은 민 특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약 1억 원의 차익을 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이 본인 명의로 언론에 공지문을 냈습니다. 민 특검은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돼 죄송하다며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 개인적인 일로 현재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며 묵묵히 특검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식 투자 의혹과 관련해 민 특검이 유감의 뜻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민 특검은 미공개 정보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야권에서 제기한 사퇴 요구도 거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검팀 관계자도 언론 브리핑에서 15년 전의 개인적인 주식 거래로 특검팀 수사와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 특검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인 지난 2010년 주식을 매도한 직후 상장 폐지된 네오세미테크 사건은 7,000명 넘는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당시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가 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7,000명이 넘는 사람에게 4천억에 가까운 그런 큰 손실을 끼친 사건 아니겠습니까? 상당수 많은 대전고등학교 출신과 좀 연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 특검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패가망신이 아니라 개미들의 피눈물을 빨아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즉시 특검에서 물러나기 바랍니다. 민 특검이 관련 의혹을 부인했지만 앞으로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 특검팀 수사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LA 한인축제에 예상을 뛰어넘은 숫자의 관람객이 찾았습니다. 이제 한인들만의 소규모 잔치가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한인 공동체는 물론이고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함께 고민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월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